안녕하세요. 범죄수사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해화학 물질입니다. 제가 그 2000, 지금 기억으로는 2000, 2000년도 같아요. 2000년도에 그 신고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구리시 그 뚝방길에 청소년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갔더니 한 15살 먹은 그 젊은 남자아이가 이 뚝방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되게 깨웠거든요. 근데 입술이 허연히 이렇게 눈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고요. 그 안에 본드를 넣어서 흡입을 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형사입건한 사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시키려고. 자, 이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청소년 약물 사범이 지난해 1,100여 명, 최근 5년 동안 2.4배가 늘었는데요. 유해화학 흡입, 마시는 거나 비마시는 거죠.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놀라게 늘어나고 있어요. 재범률은 60%, 또 여기서 약물에 손댈 확률이 한 48, 7%, 거의 반 이상이죠. 대부분 또 한대고요. 소년원에 들어온 애들은 본드에 절어서 뇌 손상이 생겨서 인지장애가 생길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뇌거든요. 근데 이 본드를 했을 때는 이 세포가 다 죽어버리죠. 여기 이만큼, 즉 이만큼의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한 번 뇌가 죽어버리면 살아나기 어렵죠. 많은 양의 지금 뇌가 이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뇌가 죽었단 말이에요. 유해화학 물질 중독 환자 뇌 사진인데 이렇게 뇌세포가 많이 파괴돼서 위축된 양상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약보다도 더 큰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해화학 물질을 분류 한번 해보면 마약류는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성이 있어서 사용하면 이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입니다. 환각.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이 눈이 돌아갔다 했죠. 첫째로 위험성은 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즉 톨루엔. 이게 톨루엔이거든요. 톨루엔. 기타 유사성 용제가 체내에 높은 농도로 작성하면 골수, 뇌, 간장, 신장, 이 조직 손상에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위험한 거를 청소년들이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조직 손상이 있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 또 과다한 양을 마실 때는 숨을 못 쉬어 사망도 한다. 이 독한 거를 하면은 목이나 이게 숨이 확 막히죠. 폐가 정지되겠죠.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환각 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소지한 자는 처벌하는데 환각 물질을 섭취 흡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 청소년들이 알면서 이거 판매하거나 공여해서도 안 되죠. 또 청소년들이 환각 물질을 섭취 흡입하고자 하는 점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시하는 주는 자 청소년 보호법으로
그러니까 청소년이 마실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그 청소년을 처벌하고, 청소년에게 이걸 파는 자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죄 주는 어른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둘 다 처벌하는 거죠. 양쪽 파는 자, 마시는 자 둘 다 처벌하는 거죠. 특히 이 본드에는 이 톨루엔과 같이 초산에틸, 이게 초산에틸이에요. 초산에틸.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본드에. 톨루엔 아까 봤죠? 초산에틸도 있고, 이 독하다 이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부탄가스는 가스이기 때문에 훅 들어오죠. 본드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흡입하는 방법은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통에 이걸 짜고 코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막걸리 통에 발라서 코로 냄새를 흡입하는 것 있고요. 이건 흡입하고 나면 활락, 흥분, 환상이 보이죠. 막. 그리고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환각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고민이나 불안을 잊어버리고 정신적 의존, 공격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인체 해독이 있는데요. 뇌가 손상당하거나 간 질환, 또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식욕 부진, 이 과도량 흡입할 시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게 하죠. 합니다. 이렇게 독한 걸 갖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마셔도 되겠습니까? 부탄가스, 프로판, 노르말 부탄, 이소부탄, 부탄이죠. 흡입은 되게 가스이기 때문에 빨리 흡입되죠. 10분에 20분. 주로 코나 입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무엇보다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또 가격이 싸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흡입 상태는 아까 말한 대로 술 먹은 거가 똑같아. 본드하고 좀 유사하고요. 이 부탄가스 흡입으로 사망 시 질식해버려요, 질식. 그래서 부탄가스를 마셔도 죽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워낙 독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도하게 마시면 이 목이나 폐에서 순간 호흡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하고 숨을 못 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 몸이 아주 강하게 독하게 오면은 이 세포가 죽거나 폐가 망가지거나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러한 그 사범을 수사할 때 주로 몸에 이제 많이 숨기잖아요. 체내 항문이나 음부, 또 목에 이렇게 위장에 숨기는 은닉하기도 하죠. 마약류 사범을 수사할 때는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있는 자. 통상 짐도 적게 소지하고 옷도 적게 소지를 합니다. 유아를 동행할 때는 가짜 우유병을 입에 물리고 검사들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땀을 막 흘려. 지나치게 뭐 협조적이야. 이런 사람들은 의심을 해라. 너무 지나치게 협조한다. 땀을 흘린다. 그리고 아이가 먹지는 않지만
우유병을 입에 물리고 있다면 그게 정말 우유인지, 여름에 긴팔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확인해야 된다. 자, 수사 요령은 우리가 그 수사 계획을 정보를 수집하고요. 정보가 있으면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착수할 때 범인은 검거하고 증거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정보 수집은 이 조직에서 이탈했던 사람. 자, 조직 이탈자들은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범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람, 공범자, 또 형을 살고 마친 사람들, 이 동향을 감시하면 여기서 한 번 이 맛을 들인 사람들은 또 합니다. 동향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야 돼요.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예상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사 일정, 어디서 장소, 요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사를 착수합니다. 수사를 착수할 때는 첫째,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조직은 일망타진해야 되고요. 특히 몰래 밀조하는 책, 만드는 사람과 총책, 총괄하는 사람, 검거 힘써야 합니다. 특히 제보자들 있죠. 제보자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복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보자를 잘 보호해야 된다. 현장에서 범인을 잡지만 잡을 때도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마약, 제조기구, 원료, 또 거래했던 돈,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거래 자금, 또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통장, 이거 등을 꼭 압수해야 되고요. 몰래 만드는 밀조 공작, 범인의 집, 차이돈을 갖고 있죠. 사용 차량, 철저한 수색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수색을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뒤트렁크를 열고 옴내가 아니라 뒤트렁크의 그 홈, 가에 있는 홈, 또 의자 옆에 있는 홈, 이런 작은 홈들을 봐야 돼요. 그런 홈에다가 많이 숨겨놓거든요. 특히 마약은 작은 부분이지만 어마어마한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홈들을 잘 봐야 된다. 또 하나, 조사를 할 때는 환각 상태일 때는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데 이때 자술서를 대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써야 됩니다. 내가 안 썼는데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쓰게끔. 그래야만 자필이기 때문에 더 증거 가치가 있다.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적인 조사, 또 녹음을 해서 진술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증거 수집해라.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술을 또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녹음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할 수 있고 또 법정 가서 번복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경찰이 협박을 했다. 그러면 판사는 아무래도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말을 듣는 게 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러한 증거 확보에 노력해야 됩니다. 이 증거물을 채취할 때는 테마초는 건조가 되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뢰할 때까지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너무 시간을 줄여버리면 처음에 그
봤을 때와 나중에 압수해서 다르잖아요. 또 법원에도 제출해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한 시간을 줄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무게 부분도 파악이 되겠죠. 그 기록하고 넘겼을 시간이. 자, 이제 소변 같은 경우에는 마약, 환각제, 이거 대마를 했을 때는 소변이 적당하죠. 복용 한 10일 이상 경과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일 안에는 다 해라. 소변 검사도 10일 안에 끝내라. 또 하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소변의 양은 한 30ml, 뭐 필로폰, 히로폰 같은 얘기를 했죠. 메스암페타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남용자는 깨끗한 용기에 20ml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언제 투약했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필로폰이나 어, MDMA, 대마, 투약자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특히 모발할 때 가위로 절단할 때는 머리카락 두피에 가깝게 해야 되고요. 모발은 최소 30수에서 50수 한 문큼 정도 되겠죠, 그죠? 아큐사인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아큐사인은 우리가 그 테스트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 기구가 있으면 두 개가 있지. T와 어, 샘플 C가 있다 했죠. 그래서 둘 다가 둘 다 같으면 뭐 음성, 하나만 있으면 양성이라겠죠. 어, 비교띠와 시험띠가 있다. 비교띠와 시험띠가 있는데 바로 소변만 되면 나온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코카인, 코카인, 아편, 아편이 양귀비죠. 이걸 검사하는데 둘 다 나온 거는 균형이 맞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거다. 비교띠와 시험띠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하고 시험을 맞추는 똑같이 나와.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똑같으니까. 하지만 비교띠에만 붉은색이 나오고 다른 거는 시험띠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한쪽만 나왔기 때문에 양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사진을 찍거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해서 피의자 사진도 찍어놓고 확인서도 꼭 받아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나중에 판사 앞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간이시약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그 일선의 경찰관들이 간이시약을 많이 활용합니다. 되게 편하면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큐사인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특히 소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보내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라고 그러죠. 특히 그 소변을 받을 때 수돗물을 넣거나 다른 사람 소변을 섞거나 불법 물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됩니다. 본인 여부가 본인이 정확하게 소변을 채취했는지 또 간이시약법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을 묻힐 때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정면은 아니겠지만 옆에서라도 정확하게 봐서 공정하게 아큐사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아큐시약이 반응이 나오면 특히 그 비교띠와 시험띠 중에 한쪽이 붉은색으로 나오면 양성이라고 그러죠. 양성. 이럴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고 본인의 확인서까지 받아놔라. 이렇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달리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고 이 피의자 확인서를 받아놔야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